2025년 7월 5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배워야 할 것을 잘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상식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흡연자들에게 흡연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알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글귀는요. 제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깝치고 살다가 인생의 바닥을 찍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단디해야겠구나. 뭔가 똑부러지게 정말 다시는 무너지지 않아야겠구나 라고 각오를 하고 읽어댔던 수많은 책들 중에 일부의 문구입니다. 오늘 제가 이 문구를, 글귀를 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엄청 뜨거웠던 가마솥이 살짝 식는 느낌이 들죠. 2025년 올해 들어와서 코스피는 4월 9일 2284포인트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윤석열의 구속도 있었고 탈옥도 있었고 탄핵도 있었고 조기 대선이라는 이슈들이 쭉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까지 코스피는 그래도 2600, 2700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랬던 코스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3100포인트, 최근 고점이 3133포인트까지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거의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상승입니다. 그 한 달 동안 거의 모든 시사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논하면서 코스피 3000포인트 시대, 5000포인트 시대를 얘기했고 거기까지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뭐 어쩌다 저쩌다 막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3100포인트는 넘어갔는데 데일리 변동성이 꽤 과격합니다. 지금 3100포인트, 3133포인트를 뚫고 그리고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거의 2%에 가까운 1.99% 하락해서 3054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엄청 뜨거웠던 주식시장이 당장이라도 3100 갔으니 3200 갈 거고 300 갈 거고 이렇게 갈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름다운 조정인가 하고 좀 멈칫하고 지켜봅니다. 제가 2주 전인가요? 그때 3100포인트 막 갔을 때 푸나님께서 다음 주에 3200포인트 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에 좀 밀려야죠. 그래야지 못 산 분들 주식 사지 않겠습니까? 라는 멘트를 했죠. 왜? 흥분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흥분시키면 안 되니까. 흥분시키면 안 되니까 이 멘트가 왜 이렇게 섹시한지 모르겠는데 야한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게 코스피 시장이 지금 최근 특히 1월 달 들어오면서 물론 3100포인트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열어놨지만 그 뜨거웠던 열기가 살짝 식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모습이 전개되느냐? 지금 투자자들은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고민이라기보다 패턴을 읽으려고 해요. 3100 미친 듯이 달려갈 때는 내가 지금이라도 안 사면은 바로 3500 갈 것 같아 막 이런 불안감이 있다가 최근 데일리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 이걸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거의 2%에 가깝게 빠져도 3000포인트 유지하네. 그리고 오를 때는 또 3100포인트 이상 뚫을 수도 있네. 그런데 이게 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네. 그렇다면 우리 주린이 분들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아, 그래? 내가 너 패턴을 읽었어. 내가 빠지면 살 거야. 그리고 오르면 단타 치면 짧은 시간 내에 수익 내면 좋지. 이런 패턴을 읽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이 이성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밀당을 하고자 합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저랑 하려고 하니까 그래 나도 할게. 이런 컨셉인데 주식시장은요. 패턴이 읽히면 패턴을 바꿔버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앞에서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전에 주식시장이 막 올라갈 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정권이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2300, 2400, 2500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을 땐 3000이 깨졌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막 올라가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꼼짝 못하고 갇혀 있다가 윤석열 탄핵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 주식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균형을 맞추려고 지금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000포인트 갔을 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뉴욕 증시가 견고하게 잘 버텨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 마감만 보면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네 어쩌네 막 흥분 못 오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너무 과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터지지 않는 폭탄 같은 거를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전 듭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요.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7월 3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7월 3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미국 동부 시간 오후 1시에 조기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금요일은 미국이 독립기념일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어요. 다우지수가 0.77, S&P 500이 0.83, 나스닥이 1.02%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6월달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가 양호했다. 이게 약간 저는 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독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가 첫 번째 6월달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서비스 PMI 지표인데 52.9가 나왔고요. 6월달 ISM에서 발표하는 서비스 PMI 지표도 5월에는 49였는데 6월에는 50.8로 기준선 50 이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자, 제가 PMI 지표에 대해서 제조 PMI 지표가 있고 서비스 PMI 지표가 있는데 대부분 서비스 PMI 지표는 웬간해서는 기준선 50을 깨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서비스 PMI 지표만 보더라도 나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요. 게다가 기준선 50을 회복하다 보니 여기에 고용 지표까지 잘 나오다 보니 뭔가 미국 경제가 졸라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4,000건 감소해서 23만 3천 건을 기록했는데 문제는요. 계속 실업수당을 받는 청구 건수. 그 계속이라는 것이 4주 연속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건수가 195만 4천 건을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요. 2021년 11월에 기록한 200만 4천 건 이후에 최고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202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2020년 코로나 창궐로 2021년은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백신이 만들어졌지만 미국은 셧다운되고 고용 쇼크 오고 난리 났던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기록했던 200만 4천 건 이후에 연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청구 건수가 195만 4천 건으로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사실
대부분의 주린이들이 뉴욕 증시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주식을 하려면 뉴욕 증시를 봐야 된다고 하니까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는데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4,000건 감소해서 23만 3천 건이래. 나쁘지 않다고 하네. 왜? 기준선이 30만이거든. 거기에다가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 잘 나왔다고 하죠. S&P 글로벌 ISM에서 발표하는 서비스 PMI 지표가 잘 나왔다고 하죠. 이런 지표들만 보면 미국 경제 괜찮은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몇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2025년 7월이잖아요. 올해 들어와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 번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 혹은 골디락스 혹은 그 두 단어도 민망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야 라고 표현했던 노랜딩이라는 단어조차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연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건수가 코로나 때 코로나가 가장 극성을 부렸던 기간만큼 수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6월달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전월 대비 14만 7천 명 증가했는데 이게 양호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양호했다고 표현을 하냐면요. 시장 전망치가 11만 명이었거든요. 그럼 시장 전망치보다 잘 나왔으니까 양호하지라고 할 텐데 문제는 시장 전망치를 땅바닥에다 붙여놨잖아요. 전일 7월 2일 수요일 미국에서 발표한 ADP 민간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전월 대비 3만 3천 명 감소했고요. 이 수치 또한 2년 3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고용이 좋다라고 약간 이해가 될 정도의 수치는요. 한 16만, 7만, 18만 정도 돼야 돼요. 진짜 좋았을 때는 20만 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매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ADP 민간 고용지표가 있고 노동부 고용지표가 있는데 진짜 좋을 때는 얘네 둘 다 겁나 잘 나오고 안 그럴 때는 ADP 민간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노동부 고용지표가 잘 나오고 어떤 때는 ADP 민간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노동부 고용지표가 못 나오고 이렇게 시소처럼 나타난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6월달 고용지표는요. ADP 민간 고용지표는 2년 만에 감소했고 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지표도 견고하다, 양호하다라고 했지만 이건 양호가 아니라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거를 표현한 지표가 고용지표인데 저는 약간 생각이 틀리다. 물론 경제가 진짜 좋을 때 고용이 좋아지는 것도 맞습니다만 사람은 심리라는 것이 미래를 장착하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되다 보니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오면 웬간하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버티고 내가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하고 상사가 그지 같고 역 같고 괴팍해도 꽉 붙잡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런 심리가 작용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고용지표를 읽다 보니 2019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측했고 작년 8월 달에 경기 침체 우려 발생할 거라고 예측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근거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이 좋으니까 경제가 좋은 거예요 라고만 얘기를 하죠. 그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주식을 공부하면 차트만 보면 차트가 정말 맞다면 모든 투자자들은 다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 금리 결정에 있어서 7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될 확률 전일 76%에서 이날 양호한 고용지표를 보고 7월달에 금리 동결할 거야 라는 확률이 95%까지 올라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자, 트럼프는
이날 나왔던 이슈만 하더라도 관세 관련된 서한을 발송하겠다라고 했고 잠시 전에 제가 체크한 내용으로는 7일 날 발송할 것이다. 어느 국가에 어떤 내용으로 발송할 거라는 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7월 3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입니다.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나와서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상승했다. 뭔가 안도감이 든다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묘한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부진한 고용지표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들은 눈높이를 낮춰놓고 양호하다고 표시하고 있지만 저는 그 양호조차도 의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그 양호한 경제지표 때문에 당장 7월달 FOMC에서 금리를 인할 확률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5%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최근 경고하는 내용, 작년 같은 경우엔 제가 5월 달부터 8월 달에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올해는 연말 정도 갔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연말 정도쯤, 연말이라고 꼭 12월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쯤에 주식시장이 한번 흔들릴 거고 저는 그 흔들릴 재료가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어떤 그 천지지변, 지금 일본의 대지진 이슈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전망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생각한다면 제가 보는 근거는 미국은 지금 경제가 좋지 않고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자꾸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슈들로 투자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풀어야 될 숙제를 제때 풀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제가 지금 미국 국민들은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 수준에서 그 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한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막 떠들고 있었을 때 연준은 작년 9월 달 50bp, 작년 11월 달 25bp, 작년 12월 달 25bp에서 1%의 금리를 인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라고요?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 때, 금융위기 때 초저금리, 제로금리, 실질적 마이너스 금리라는 세상에서 살다가 지금 금리 수준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후폭풍, 지금 연준이 제때 금리를 인하지 못하는 이 상황, 트럼프의 저 불안한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간 한번 증시에 수렴돼서 증시를 한번 이렇게 물갈이를 하려고 할 겁니다. 저는 하반기에 사실 하반기 증시 전망이라기보다 그 이슈가 언제 터질지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분위기를 보면서 8월 달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온다라고 거의 저는 확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7월 달에 주식시장이 막 올라갔을 때도 계속 하방을 열어놨네, 2,300까지 빠지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몇 월이라고 지금까지는 사실 죄송하지만 제가 캐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목은 하고 있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3,100이 왔다고 3,200, 300, 400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3,000 다시 깨질 겁니다. 그 구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요즘에 주식시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 주식하지 않던 분들이 주식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근데 저는 굉장히 조심하게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잃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300만 원만 투자할 건데 잃어도 상관없다. 웃기지 마세요.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지금 300 잃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생각 안에는 난 300을 잃지 않을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라는 자만이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문구에서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상식은 알고 있는데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다방 미쓰리 청취하시는 분들이 저와 오랫동안 같이 호흡을 맞추신 분들이고 미쓰리가 어떤 매매를 하고 있고 어떤 투자 관점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진짜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방송은 여기까지. 그리고 저는 내일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꼼꼼히 체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반기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